여러분, 오늘도 문득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눈앞에 그녀가 나에게 살짝 미소 지을 때 그 웃음이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예의인지 헷갈려서 밤새 뒤척거렸던 적.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내 얼굴을 보며 괜히 허탈해졌던 기억. 혹시 지금도 비슷한 심정으로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여기 채널에서는 그런 고민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겪어본 적, 그리고 이곳을 먼저 거쳐 간 선배 구독자분들의 경험담이 가득하니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 달린 길고 긴 사연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청자 A님. 예비 신부가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 중 휴대폰만 힐끗거리는 모습에 불안이 폭발했다고 해요. 내가 놓치고 있는 신호가 있나요? 라는 절실한 물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예전 연애의 쓰라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 한번 돌려주지 않던 그녀.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의 시선이 나를 지나치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였다는 걸.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사인을 자주 놓칩니다. 놓친 뒤엔 후회만 남죠. 오늘은 그런 후회 여기서 끊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고 또 수많은 인터뷰에서 건져 올린 여자가 마음속으로 당신을 이미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8가지 징후. 그리고 그 징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솔직하게 들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때 그렇게 굴었지 하는 자책 대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시작부터 긴장 풀 새 없죠. 혹시라도 난 이 영상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하고 뒤로 가기 누르려던 분들, 잠깐만요. 아주 잠깐.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놓치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기회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나이 들고 더 지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알림까지 켜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순간에 제가 바로 옆에서 속삭여 드릴 테니까요. 저희끼리만 공유하는 작은 비밀 노트, 그 열쇠를 지금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신호. 시선이 고정된다. 너무 뻔하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당신 얼굴을 오래 머문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말을 걸 때 눈동자가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 그 짧은 찰나가 무슨 뜻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깊이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말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감정선까지 탐색한다는 뜻이죠. 남들이 보기엔 단순 시선 교환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빗장을 살짝 열어두는 첫 단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어느 후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농담을 던졌는데 그녀 눈동자가 제 입술 근처를 스치듯 훑고 다시 눈을 맞추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녀가 고백하길 그 순간 선배 목소리 떨림이 귀여워서 더 알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미묘한 아래 위 시선 변화를 느꼈나요? 느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 잔소리 아닌 잔소리, 사소한 걱정이 쏟아진다. 예를 들어보죠. 오늘 점심 또 컵라면이죠. 속 안 상하겠어요? 밤에 카톡 답 늦으면 꼭 알려줘요. 걱정되잖아요.
이런 멘트 처음에는 귀찮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녀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당신의 일상 정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소속감입니다. 나는 당신 삶의 일부분이고 싶어요 라는 무언의 선언이죠. 제가 군대가 전역했을 때 만난 처제 여자친구가 그랬습니다. 담배 끊어.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니 어느 날부터는 담배보다 그녀가 더 중독성 있더라고요. 세 번째 신호. 미래 이야기. 이건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함께 여행 갈 곳을 상상하거나 서로의 부모님 취향을 궁금해한다거나 심지어 결혼식 때 부를 노래를 농담처럼 던진다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의 범위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점. 그녀가 미래를 우리 단위로 묶는 순간 이미 마음속 결혼 준비는 반 이상 끝난 셈이죠. 문제는 당신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그녀는 상상 속 신혼집에 혼자 남겨지는 셈이 됩니다. 그 외로움, 금방 실망과 불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듣기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상상에 참여해 주세요. 나는 주방보다 거실에서 책 읽는 공간이 더 중요하던데.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신호. 세상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된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한껏 받고 퇴근 후 술집에서 넋두리 할 때 친구들도 무심한데 그녀만 큼큼 같이 씩씩거리며 화를 내주는 장면. 당신 상사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 이건 단순 위로가 아닙니다. 그녀가 이미 당신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였기에 나오는 보호 본능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30즈음 스타트업 하다 망했을 때였는데 주변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판이 엉망이었지. 그 한마디가 정말 살얼음, 신경을 녹였어요. 다섯 번째, 책임 분담. 여기서 슬며시 섹시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혹은 침대에서도 그녀가 능동적으로 부담을 나누겠다고 나서요. 주말에 내가 보고서 마무리해야 한다면 나는 대신 내 강아지 산책시킬게. 혹은 몸살 기운 있어. 오늘은 내가 운전하고 집에 가서는 마사지도 해줄게. 이처럼 구체적으로 손발을 걷어붙이는 행동은 말로만 하는 응원이 아닙니다. 몸으로 전하는 헌신, 곧 사랑의 깊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까요? 만약 그녀가 침구 커버를 갈면서 당신 체온에 맞는 이불 두께를 살피고 있다면 이미 마음으로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세계로 초대한다. 친구들 모임에 당신을 데려가고 오랜 중학교 절친에게 당신을 소개하며 은근히 자랑까지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연결의 선언이에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접속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 하나. 낯선 자리에서 당신이 무뚝뚝하게 굴면 그녀는 체면이 깎인다고 느껴요. 그러면 초대가 축소되고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그러니 새 얼굴들 앞에 서는 순간 조금 더 눈웃음 짓고 그녀에게 눈빛으로 고마워를 전해주세요. 일곱 번째, 흔들리는 마음, 즉 불안. 의외라고요? 사실 이 신호가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질투, 서운함, 잔잔한 다툼이 잦아져요. 중요한 건 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녀가 애써 감정을 눌러오다 폭발하면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하고 따지죠. 그때 귀찮네라고 툭 치면 그동안 쌓인 불안이 배신감으로 바뀌어 덜컥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느끼게 되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줄로 마음이 풀리니까. 8번째, 작은 스킨십의 변화. 영화관에서 팔걸이 위 손가락만 살짝 얹던 그 손이 어느새 손등을 토닥이고 더 나아가 무릎 위에 살포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고 빨리 속도를 높이면, 즉 야릇함만 앞세우면 그녀는 바로 긴장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그 속도를 당신이 존중하면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속삭이든 너 손 차갑네. 커피 살짝 데워줄까? 이 한마디 충분합니다. 이렇게 8가지 행동을 통해 여자의 마음속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신호만 파악하는 것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여기서 채널만의 비밀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3단계 커뮤니케이션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까지만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 포착. 눈빛과 말투의 떨림, 박자,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즉시 포착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시간차로 변질되기 때문이죠. 둘째, 공감 반영. 내 말이 아닌 그녀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이 긴장됐겠다라고 먼저 달래는 식입니다. 셋째, 리드 횟수. 마지막에 당신의 입장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평등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죠. 이 3단계가 왜 놀라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폭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갈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당신은 연애의 반을 이겼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2가지뿐입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 표현하기. 둘째, 구독을 눌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알림 종까지 켜두시면 당신이 사랑을 놓칠까 걱정되는 그 순간 제가 다시 나타나 불안감을 쓱 덜어드릴 겁니다. 이제 잠시 숨 돌릴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3단계 커뮤니케이션 루프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트 상황에 바로 적용 가능한 대화 예시, 그리고 한밤중 메시지 컨트롤 비법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팬티라인보다 더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그러나 편안한 담요처럼 따뜻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다시 돌아오셨군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이어서 달려볼까요? 방금 전까지 여자가 마음으로 이미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8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 채널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그 신호를 실제 관계 발전에 어떻게 녹여낼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물론 핵심 노하우의 속살까지 다 까발리지는 않을 거예요. 맛보기만 살짝 드리고 디테일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도록 남겨둘 겁니다. 그래야 이 영상이 끝날 때 손에 남는 게 단순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감각이 되니까요. 자, 시동 겁니다. 먼저 제가 이름 붙인 커뮤니케이션 루프 기억하시죠? 감정 포착, 공감 반영, 리드 횟수. 이 3가지를 차례대로 돌리면 대화가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일단 감정 포착부터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많은 분이 감정 포착이라면 그냥 표정 살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표정은 빙산의 꼭대기입니다. 진짜 온도는 호흡 속도, 손끝 움직임, 말끝, 억양에 다 숨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즉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실험 하나 해보세요. 그녀와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3가지만 기억하세요. 눈빛이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손이 책상 위에서 몇 센티 움직였는지, 말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유요? 감정은 이렇게 구체적인 지표로 잡아야 나중에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단계는 공감 반영. 맞아. 내가 그러니까 힘들었겠구나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룰이 있습니다. 상대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회사에서 폭탄 맞았어라고 했다면 폭탄 맞았다니 완전 놀랐겠다라고 직역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왜 해야 하냐고요? 사람은 자기 말을 거울처럼 되돌려주는 상대에게 크게 2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 내 말이 살아있구나. 둘, 상대가 내 세계에 들어왔구나. 이 2 감정이 쌓이면 신뢰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그리고 3번째, 리드 횟수.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리드라고 하면 큰 결정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살짝 제시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너무 지쳤어라고 했을 때, 그럼 밥 먹자보다는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국물 어때? 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명령 형태가 아니라 초대 형태라는 점. 이렇게 리드를 회수하면 그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이 안전하게 흘러간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혹시 이런 고민 들죠? 말로는 좋지만 실제로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맞아요. 어색합니다. 어색하면 성공반이 온 거예요. 왜냐면 익숙한 패턴은 늘 해오던 방식을 반복하게 하고 그 방식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지금 불안이 생긴 거니까요. 새로운 감각은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조차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은 좀 어색하네 하고 웃어 넘기면 오히려 귀여운 포인트가 됩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한 분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닉네임 서울살이 푸른 달님.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루프를 얼마나 교묘하게 썼는지 아시나요? 소개팅 후 3번째 만남에서 상대가 자기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멋있다라고 하자 딱 한 호흡 멈추고 이렇게 답했답니다. 내가 내 노력을 봐줬다는 게 고마워. 솔직히 오늘 좀 지쳤는데 내 말 덕분에 살아난 느낌. 감정 포착, 공감 반영, 리드 회수. 세 박자가 정확했죠. 그 결과는 2달 뒤 커플 여행 확정. 지금도 금요일마다 둘이 같은 조깅복 입고 한강을 달린대요. 어때요? 상상만 해도 부럽죠. 근데 여기서 불안을 좀 더 자극해 볼까요? 혹시 반대로 이런 대화 패턴에 실패한 사례는 없냐고요? 있습니다. 닉네임 야근 요정님. 이분은 공감 반영 단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오늘 팀장 때문에 속 터졌어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바로 그런 놈은 만나지 말라고 해결책부터 쏟아냈다고 해요. 결과요? 여자친구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책은 좋지만 공감이 빠지면 상대는 내 감정은 무시됐어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커녕 감정 빚만 더 커지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히 달려들기 전에 상대 감정부터 받고 감정 포착 공감 반영 리드 회수. 이 가벼운 순서를 돌려야 합니다. 말이 길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10초면 끝나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8가지 신호가 동시에 폭발할 때 대처법을 하나 더 담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온오프 믹스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프라인 만남과
온라인 메시지를 교차 활용해서 두 사람의 긴장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잡는 방법이죠. 여기서 왜 필요한지부터 얘기할게요. 오프라인에서는 온기, 온라인에서는 밀당. 이렇게 두 채널을 쓰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번갈아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설렘, 옥시토신은 안정. 두 가지 호르몬의 리듬이 맞아떨어질 때 사랑의 몰입도가 최고점을 찍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온오프 믹스 전략의 핵심은 오프라인에서 감정을 열고 온라인에서 질문 하나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막바지, 그녀가 집에 들어가기 전 오늘 진짜 좋았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나도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 살짝 멈치. 그리고 차분히 한마디 더 남겨요. 근데 아직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내일 점심에 짧게 전화해도 돼. 그 말만 던지고 헤어지세요. 그러면 밤새 그녀 머릿속에는 무슨 질문일까라는 호기심이 떠다니고 동시에 오늘 데이트에서 받았던 따뜻함이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밸런스가 다음 만남을 고속도로로 만드는 거죠. 혹자는 이쯤에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쩌죠?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이 시도조차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이프 가드라고 부르는 안전망. 방법은 간단해요. 애초에 질문 범위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제한합니다. 하나, 가벼운 추억 소환.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좋아한다던 라떼 찾아봤어. 근데 왜 그렇게 맛있다던 거야? 내 입엔 그냥 달았는데. 같은 유머 섞인 질문. 둘, 다음 만남의 스포일러. 근데 넌 스릴러 영화도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다음에 무서운 영화 어때? 질문이 가벼우면 실패해도 타격이 없고 성공하면 다음 약속으로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성공 사례. 닉네임 달려라 토끼님은 온오프 믹스 전략으로 첫 데이트 후 바로 1박 2일 여행 약속을 따냈습니다. 방법이 신박했어요. 데이트 끝나면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내일 해 뜰 때 또 보고 싶다라고 살짝 농담 껍질을 씌운 거죠. 상대는 웃으며 이 밤에 해 뜰 때 보게 했고 그는 온라인 메시지로 그렇다면 주말에 서울 근교 가서 진짜 일출 볼래? 라는 카드를 꺼냈답니다. 단순하지만 오프라인의 감정 열기 덕분에 저항감이 훅 떨어졌죠. 이게 온오프 믹스 전략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감정의 투명도예요. 흔히 연애 기술을 이야기할 때 상대 마음만 분석하다 정작 자기 마음에는 눈을 감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큰 오해가 생겼을 때 자기 감정이 어떤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과제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8가지 신호 중 지금 내 눈앞 여자분이 가장 자주 보여주는 행동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볼 때 내 마음 깊숙이 어떤 느낌이 솟아오르는지 최대한 구체적인 단어로 6글자 이내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대돼, 안심돼, 살짝 두근. 그렇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후 대화에서 감정 포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내 감정이 선명해야 상대 감정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남들이 흔히 추천하는 차도남 전략, 무시, 밀당 같은 방법이 왜 자꾸 실패했는지 이제야 이유가 보이지 않나요? 감정에 포착 없이 스킬만 던지니 상대는 불안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안해져서 결국 길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한 커뮤니케이션 루프와 온오프 믹스 전략은 감정의 흐름을 먼저 잡고
그 위에 행동을 얹습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래도 연애 경험 적은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암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 전용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짧은 글로 나만의 상황을 적으면 선배 구독자와 제가 직접 피드백을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실 연애가 막히는 그 순간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팀이 있다는 뜻이죠. 가입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커뮤니티 탭 확인.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안에는 3가지가 남았습니다. 8가지 마음의 신호, 커뮤니케이션 루프, 온오프, 믹스 전략. 이 3가지를 일상에 녹이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혹은 주말 브런치 약속, 어떤 상황이라도 됩니다. 감정 1스푼 포착, 말 5글자 공감, 방향 제안 1줄. 딱 이 정도만 실험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순간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저도 달려가 박수칠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은 우리의 암묵적 하이파이브, 구독은 우리 관계의 2번째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알림 종까지 켜두시면 새 영상이 뜨자마자 여러분 손안에 노하우가 딱 도착합니다. 함께라면 연애는 물론 인생도 한층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 마음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녀의 작은 신호 놓치지 말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행복을 꼭 부여잡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진솔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